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밀리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꽤나 많이 밀린 흐름인데요. 종가 보시죠. 지금 1.5%를 좀 전후한 그런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다우지수 1.5, S&P 500도 역시 1.57. 그러니까 거의 소수점 두 번째 자리만 살짝 바뀌면서 장중 내내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나스닥 지수까지 밀리게 되면서 이날은 민감주, 성장주 가릴 것 없이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보게 되면요. 우선 지표가 있고요. 유가와 전쟁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시장을 흔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은 전쟁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해드렸으니까 이제 지표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지 말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근원 PCE 물가가 되겠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얼마나 돈을 썼냐 이런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많이 높아진 하루가 되겠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5.4%나 올랐습니다. 198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이 근원 PC는 PC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원 쪽에서는 불확실성,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이런 내용들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거고요. 만약에 변동성이 높은 물품까지 넣어버리면 이제 더 크게 오르게 되면서 역시 1980년대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동해서 같이 보셔야 될 것이 이 CME 패드워치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될 텐데요. 이제 3월에는 거의 한 30% 정도의 수준이 되겠는데 지금은 이제 5월에 50bp 올릴 가능성이 68%까지 올라가 있고요. 6월 회의에서 연달아 50bp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역시 63%로 상당히 높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가능성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주 내내 유가가 최소 한 3, 4%씩은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급락을 했습니다. 무려 7%.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이 전략 비축유를 대량 방출한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유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이 앞으로 반년 동안 하루에 100만 배럴씩 방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0만 배럴이면은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하루 양의 한 1%를 차지하는 정도의 상당히 큰 양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방출을 했던 양 중에서 역대 최고급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러시아를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안 될 것이다. 시간 벌기용 정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쟁 얘기 추가로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현지 시간으로 평화협상이 온라인으로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분위기는 아직까지 호학제가 겹쳐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 이 키이우를 둘러싸고 있는 러시아 군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움직이는 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철수하는 게 아니라 재편성을 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이러한 긴장감은 유지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밀린 것이 지금 금융주가 되겠고요. 서비스 그리고 경기 소비재까지 1에서 2%대의 강한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섹터 평균이 1.5% 밀렸는데요. 이제 이 정도는 어제도 하락을 했는데 또 간밤에 또 하락한 거고 낙폭 자체도 더 깊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금융주 쪽에서는 장단기 국채금리의 폭이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는 것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반영되면서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서비스 쪽에서는 1에서 2% 업종의 평균 하락세가 나왔었는데요. 특히 이 미디어 쪽과 관련된 내용들이 밀리게 되면서 이날 OTT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업종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일부 개별적인 종목들만 개별적인 이슈에 한해서 제한적인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빵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밀렸습니다. 상승에 대한 차익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요. 투자 심리가 안 좋았었는데 투자 심리가 안 좋았던 것은 바로 반도체 쪽에서 나왔습니다. 우선 여기 AMD 8% 이상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날 시장의 분위기를 누르는데 한 몫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황제가 겹쳤는데 시장에서는 AMD의 악재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호재는 당연히 지금 올해 수익이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악재 쪽에서는 내년에 이 업황 사이클상
퍼스널 컴퓨터, 그러니까 PC하고 게임 쪽에서의 업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AMD가 밀리니까 엔비디아도 사이즈가 크긴 하지만 동반 하락했고 인텔까지도 연결해서 이 세 가지 종목이 같이 줄줄이 하락을 하는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융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아무래도 좀 이번에 좀 크게 내려갔습니다. 은행주들이 평균 3%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서 우려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장단기 국제 수익률의 이런 평탄화가 지속되면서 지금 수익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JP 모건 체이스하고 웰스파고가 거의 3%대 하락을 보여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 이상 밀리게 되면서 이날 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오른쪽에 있는 지역은행들 어제도 하락을 좀 크게 했었는데 간밤에도 이러한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대형 은행주들과 함께 동반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건설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을 좀 묶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또 소비재와 산업재가 섞여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원자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 기업들의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담도 있고 거기에다가 금리적인 측면에서도 이젠 대출 받으려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죠. 이 모기지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대출 이자를 못 내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관련 종목들을 흔드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홈디포하고 로우스, 그러니까 집 안을 꾸미는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먼저 좀 보여드리고요. 거의 3%를 전후한 하락세가 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사이즈는 작지만 건설과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DR 호튼, 그리고 레너 코퍼레이션 5%, 3% 이렇게 크게 밀리게 되면서 이날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약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과 전쟁 아닙니다. 여행과 전쟁 이렇게 좀 묶어봤는데요. 하루 단위로 계속 등락을 합니다. 이 전쟁의 분위기에 따라서 종목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편이 짜져 있죠. 방위산업과 그리고 호텔, 카지노, 여행, 항공 이렇게 묶여서 서로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이날은 방산주는 좀 하락을 했었고요. 이날 전쟁보다는 여객선들, 그러니까 크루즈 이런 배들의 호재에 따라서 여행하고 항공 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밖에 여기에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 기업들이 급락을 하는 흐름을 나와줬었는데요. 이 대표적인 바이두 재무제표를 공개하라는 미국 규제기관의 그런 압박이 있었습니다. 공개 안 하면 상폐시켜버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바이두가 8%, 알리바바하고 징둥닷컴도 6%대의 깊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AMD에 이어서 연결해서 같이 보셔야 될 것이 바로 PC와 관련해 델 테크놀로지스입니다. HP도 동시에 좀 연결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증권사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이 전쟁과 긴축이라는 매크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가 기술주한테 안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개인 컴퓨터 산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 하드웨어와 관련된 수익이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델 테크놀로지스가 7.2%, 최근에 계속해서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다시 저점으로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줬고 HP 역시 6%대의 동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크루즈와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 여객선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방역이 완화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 크루즈 여행객에 대해서 이 코로나 여행주의보에서 위험 경고를 뺐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번 조치로 여행객들이 유람선을 탈 때 이제는 정부적인 압박은 없고 이런 위험평가, 코로나에 대한 위험평가를 스스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내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웰스파고에서도 긍정적인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제 앞으로 분기별 펀더멘털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밝혔고요. 또 그리고 소비재 중에서 몇 안 되는 회복 스토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카니발 코퍼레이션이 2.8% 약간씩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초 대비해서는 조금씩 계단형으로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주당 $20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도 분위기 안 좋았는데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러시아 쪽에서 천연가스를 사고 싶으면은 러시아 돈인 루블화로 내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화폐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유로화로 계산하고 싶어하는 독일하고 프랑스는 반발에 나섰고 이건 거의 협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은행주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독일 닥스 지수, 프랑스 깍크 지수가 1%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줬고 상대적으로 영국은 0.8%로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7%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딱 $100 아직까지 깨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과 관련해서는 지금 비철금속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혼조 흐름에 접어들었습니다. 가격이 높기도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도 계속 일부 지역에서 휴전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의 심리를 건들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은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국제 금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1,900 중반까지 재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동안 금값,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상당히 강했다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고요. 6.8%나 올랐습니다.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2년물하고 장단기는 계속 좁혀지면서 불안한 요인도 여기에서 나오고 있고 간밤에는 2.4에서 2.3%대까지 약간은 내려앉았습니다. 자, 지금 미국 현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어떠한 재료들이 있었습니까? 예, 연방준비제도가 주시하는 물가지수인 2월 PCE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을 보였다는 뉴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5%대 약세를 보이며 올 1, 4분기를 마감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2월 PCE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6.4%가 상승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대폭 상회하면서 향후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미 금융당국의 회계 감독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 등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증시 퇴출 위기 기업 리스트에 올랐다는 뉴스가 IT 업종 전반의 부담이었는데요. SEC는 바이두를 비롯해 자산관리 플랫폼인 푸트홀딩스, 중국판 넷플릭스인 아이치, 바이오 업체 CASI 등이 이름을 올리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은 11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편 치솟는 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유인 SPR을 약 180일 동안 하루 평균 100만 배럴씩 방출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국제 유가를 7% 하락시키면서 오늘 시장의 추가 하락을 저지했는데요.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합의한 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하루 평균 100만 배럴의 원유를 방출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난 1970년과 8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근접한 데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2월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4%가 급등해 지난 82년 1월에 6.9% 이후 40년 1개월 만에 최고치였으며 전달과 비교하면 0.6%가 상승했는데요. PCE 물가는 오일 쇼크가 경제를 강타했던 74년과 1980년 당시 두 자릿수까지 치솟았으며 1980년 3월에는 무려 11.6%까지 폭등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줄곧 한 자릿수에서 움직였으며 만일 PCE 물가가 더 오른다면 오일 쇼크와 초인플레이션 이후 최악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여파로 공급망 중단 사태가 지속되면서 당분간 계속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편 변동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5.4% 상승했으며 이 역시 지난 1983년 4월 이후 3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으며 전달 대비로는 0.4% 상승했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5.5%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기업들이 195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익성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기업들의 이익은 전년 대비 35% 크게 늘었고 미국 기업들은 지난해 4분기 내내 평균 이익률이 13% 이상을 유지했는데요.
지난 1950년 이후 70년간 분기 이익률이 13%를 웃돌았던 적은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업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가계 지원 등으로 인해 강력한 수요가 뒷받침된 결과로 연방준비제도의 가장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저축은 2019년 말 이후 약 4조 2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노동자들에게도 좋은 한 해였는데요. 미국 기업들의 직원 보수는 11%가 증가했고 작년 미국 국민소득에서 노동자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날 시장의 투자 심리를 눌렀던 또 다른 내용은 바로 또 반도체 쪽에서의 AMD 소식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빵 종목까지 이런 투자 심리를 누르는 그런 재료가 됐었는데요.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선가요?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바클레이스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으로 반도체 업체 AMD의 주가가 오늘 8.3% 급락해 109달러 34센트에 마감되었습니다. 바클레이스는 AMD의 핵심 사업 부분이 성장이 느려질 수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 주가도 기존의 148에서 115달러로 크게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것은 전일 종가 대비 3.5% 낮은 수준으로 2023년 PC와 게임 시장을 포함한 AMD의 여러 시장에서 경기 사이클상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MD의 주가는 2020년 초 이후 약 160% 급등했지만 올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반도체 부분 공급망이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약 18%가 하락한 상태인데요. 바클레이스는 AMD의 올해와 내년 주당 순이익 EPS를 각각 4달러 2센트와 4달러 53센트로 낮추었고 이전 수정치는 주당 4달러 10센트와 4달러 75센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3월 비농업 부분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47만 5천 건의 고용 증가와 3.7%의 실업률이며 이어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3월 제조업 지수, 상무부의 2월 건설 주출이 발표되며 실적 발표 기업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